강범규 대표님의 도시 브랜드 부산이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나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프리젠트 대표 강범규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뭐 큰 소리로 강의를 할 게 아니라 조곤조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들리시나요, 이제?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디자인을 가르치고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관광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의 의뢰를 받고 제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또 디자이너의 안목으로 도시 브랜드 부산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를 주말 동안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이 수미 씨가 올려놓은 이 분위기를 제가 다운시키지 않을까 좀 걱정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냥 최대한 좀 부드럽게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can keep going? Amazon Go. 다 가셨는데? No lines, no checkout. 네, 그 정도에서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7년에 그 시애틀과 워싱턴의 아마존 스토어를 촬영한 영상이고요. 저는 이런 영상들이 꽤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드론 영상과 또 무인 자동차 영상들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모두 제가 여기서 읽는 메시지는 테크놀로지가 AI가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4일 정도 근무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옥스퍼드 연구팀이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 현재 일자리의 47%는 사라질 것이다. 거의 반 정도 되는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라는 일부터 없어질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복잡한 판단을 해야 된다든지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작업을 하는 것들, 뭐 창작 작업 이런 직업들은 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저는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일하거나 아니면 놀거나. 다른 거 있나요? 잠자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거는, 액티비티는 예, 뭐 그 정도가 있겠죠? 눈이 너무 부시다. 여러분 편하시죠? 여러분이 편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레저를 하거나 캠핑 가거나 아까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거나 파티나 축제를 즐기는 것, 영화를 보는 것, 독서하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음악 듣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저는 이거 다 노는 거라고 묻고 있고요.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하우징하는 인간을 호모 루데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논다라는 거죠. 논다. 노는 것이 문화활동이다. 그 누가 저한테 문화활동이 뭐냐라고 데피니션 하라고 하면 저는 노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은 분명코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이 돼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창조적 산업이고요. 무공해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이제 도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파리 하면 뭔가 떠오르시죠? 맞죠? 제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펠탑 떠오르셨나요? 예술의 거리, 예술가의 도시 뭐 이런 생각 드셨나요? 루브르. 여기 며칠 걸리죠? 보려면 세느강의 양쪽으로 질비하게 있는 노천 카페.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로베르 드나로가 1950년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목은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의 키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뭐 자유, 낭만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이 사진 한 장이 엽서와 포스터로 그동안 한 60년 동안 수천만 장이 전 세계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대한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고 한데 부산시 떠오르는데 부산시 시청 앞 공원에서는 혹시 이런 장면 가끔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뉴욕은 어때요? 뭐가 떠오르시죠? 한번 과장님 뭐가 떠오르세요? 타임스퀘어. 예,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담아왔어요. 타임스퀘어 있고요. 저 빌딩 아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는 저 얘기를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 담으면서 한번 기사 보니까 저게 불과 11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도전 정신을 굉장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은데요. 90년 전 이야기예요, 저게. 만천루도 떠오르고 맨하탄 그리고 브로드웨이나 월스트리트. 시드니는 어때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거 아니었나요? 오페라 하우스. 이 오페라 하우스도 대단하더라고요. 이 공모전에서 탈락한 아니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심사위원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주장해서 다시 이 건축물로 결국은 오페라 하우스를 짓게 되고 원래 건축안은 공사기간 4년 예산 700만 달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기간은 14년이 됐고요. 건축비는 1억 2천만 달러, 15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건축가와 시와의 관계는 극히 않게 됐다가 나중에 시드니가 결국은 건축물이 시드니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화해했다는 훈훈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하버브리지 생각하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거대한 철골 8차선과 뭐 기차 2개가 다닐 수 있는 이것도 완성된 게 1930년 될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런던은 어때요? 2층 버스 생각 안 났나요? 빅벤 국회의사당 건물이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뭐 거의 하이드 팍 버킹엄 궁인데요. 타워 브릿지, 런던 아이. 제가 2000년 딱 그 밀레니엄 오픈할 때 저기 밑에 갔다가요 진짜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사고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도시 중심에 있으니까 전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 당시 제가 저 밑에 있었습니다. 이거 좀 옛날 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바이는 어떻습니까?
7성급 호텔 버즈 알람이라는 호텔인데요. 이런 호텔과 파마 아일랜드 생각나지 않았나요? 돈이 많으니까 별짓 다 한다는 생각도 제가 좀 들고 그랬습니다. 산토리니는요, 여기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 사진 한 장, 이거 처음 접한 순간부터 계속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바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부산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두 분만 아니요?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다요? 네.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자료 만들면서 너희들은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해운대 바다지네요. 그 이미지라는 게 아까 제가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이미지도 있고, 근데 제 스스로 저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 이미지가 있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고, 사실 제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좀 달라요. 좀 더 제가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고, 좀 더 당당한 모습, 특히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는 그런 이미지. 사실 전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자리인데 제가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한 척. 근데 이게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추구하는 이미지대로 연출하면서 살다 보면요, 점점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도시도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유럽을 동경해서 유럽에 공부하러 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런던, 밀라노, 파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유럽에 있으면서 체류하면서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가졌던 이미지는 사뭇 달라요. 지하철 보면서 너무 더럽고 좁고 낙서도 너무 많고, 뒷골목에 가서 쓰레기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보다 불친절한,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은지, 그리고 파리에 왜 이렇게 비둘기 냄새가 많은지 저희 직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자유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요, 지금 앞에 보여줬던, 제가 보여줬던 사진, 지금 부산시에서 열심히 만들어졌던 영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한몫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체와 보여주는 이미지가 좀 달랐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얘기를 더 할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브랜드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상해는 어때요? 상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북경, 베이징, 홍콩, 중국.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뭐 상해나 홍콩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전혀 다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크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하와이는 너무 독특하게 생긴 섬이긴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뉴욕 다 너무 다른 성격과 캐릭터의 도시들입니다. 저는 이제는 국가보다는 도시가 주목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번 여름 휴가는 내가 런던 들렸다가 유로스타 타고 파리 갔다가 그리고 뭐 그 옆에 어디 들렸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나라 갔다 이제 너무 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1세기에는 이미지를 모르면 문맹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SNS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 빠르게 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림은요, 이미지의 힘은 글보다 강합니다. 정보 전달력도 강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1900 찾아보니까 77년도 35년 전에 맞나요? 그 36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뉴욕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그러니까 뉴욕시티에 슬로건이나 브랜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게 아니고 뉴욕이 갖고 있는 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특히 범죄 높아져만 가는 범죄를 어떻게 낮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뉴욕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어떤 그런 부분을,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I love 뉴욕이라는 이 슬로건은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 슬로건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는 밀턴 그레이저라는 뉴욕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80만 불 정도 들었다고 저는 봤는데요. 도쿄의 도시 슬로건이랑 로고도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도쿄에서도 고민을 했고 본인들이 어떤 도시의 컨셉을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에도 시대부터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산 자산을 보여주자, 도쿄에. 그리고 첨단의 지금 문화, 하이테크한 도쿄의 문화를 보여주다. 도쿄는 옛것과 첨단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다라는 컨셉을 보여주자. 그런 컨셉을 로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쿠시체의 도쿄라는 로고와 이 헬베티카의 로고를 같이 쓴 로고가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슬로건 역시 Old with New라는 슬로건도 이런 본인들이 만들고자 했던 컨셉을 굉장히 잘 담은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암스테르담 역 광장에 가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암스테르담 앞에다 그냥 I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언어를 유의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로고 앞에서, 저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코펜하겐은 어떤가요? 덴마크 수도인데요. 슬로건은 Open for You라는 컨셉, 그러니까 열린 도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컨셉을 담아냈습니다.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비베를린, 여기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로고가 만들어졌던 모티브는 1963년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대요. 그 연설 내용 안에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감동했었고요. 그래서 비 베를린은 그 존 F 케네디가 했던 거기서 유추해서 베를린 시민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뭐든지 뭘 만들어지면요, 사람들이 인스타로 찍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으로 만들어서 시티 브랜드를 더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갔다고 합니다. 다이나믹 부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질문만 던질게요. 괜찮은가요? 제가 시에서 준 보고서를 금요일에 받아듣고 보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보면서 제가 마음을 좀 놓였어요. 강의 준비 주말에 했는데요. 내가 굳이 전략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부산의 이미지하면 남성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들이 좀 더 선호하는 부산의 이미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겠다. 저 한 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번에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요. 부산시에서 국가 예산을 500억이나 정말 훌륭한 작업을 해낸 겁니다. 저도 부산 온 지 이제 20년 됐는데요. 큰 쾌거라고 보고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계기로 부산의 문화 관광 분야가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이런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늘까 말까 너무 많이 알려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얘기를 아시는 분 한번 소리 살짝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진짜 궁금해서요. 안 드시는 거죠? 서너 분이 안 드셨는데 그럼 좀 함께 이게 늘까 말까 했던 거는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에 접하고 그래서 도시 디자인 얘기를 할 때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빌바오라는 도시는 사실 철강 산업으로 부흥했던 도시고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쇠퇴하고 사람이 떠나고 시의 고민이 깊어졌을 때 여러 비전에 대한 얘기 중에 결론적으로 그 빌바오를 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데려오고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졌습니다. 큰 결정을 한 건데요.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만들어지고 이 인구를 제가 모르겠는데 적은 도시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무려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이 도시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는 제프 쿤스의 작품도 있는데요. 생존 작가로서는 작품비가 가장 비싼.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예술가잖아요. 이 사람 작업실에요. 직원이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돈스럽더라고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백억의 작품 가격 그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나오시마 얘기도 궁금해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예. 나오시마 얘기를 접하고 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여러분 이런 데를 갈 때는요 나오시마 책을 한번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는데 좀 이제 풀리겠죠. 언젠가 풀리시면 나오시마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구리 탄광이 있던 조그만한 섬, 인구 3,000명 정도 주민 이런 섬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쓰레기장으로 변해갈 때 베네스 그룹이라는 기업에서 섬을 인수하고 1989년에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짓기 시작하고요. 호텔을 졌어요. 호텔은 물론 작은 호텔을 졌죠. 작은 섬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유한 선생님의 개인 미술관도 졌어요. 최근에 부산에도 뒤늦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리고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유한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태시마 미술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인 쿠사마야의 노라노바 모든 사람이 여기 가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바닷가 앞에 놓인 거대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보다 훨씬 커요. 저게 이런 예술 작품들과 미술관을 갖다 놓고요. 1년에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여기 가서 들은 얘기는 방문객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오냐면 유로피언들이 많이 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코리안. 그 다음에 아메리칸이 많이 온다는. 동남아시아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는 교통도 되게 불편해요. 예술과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시계가 없네요. 감을 못 잡겠네요. 지금 2시 40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촉이 많이 떨어져요. 이 암펠만 신호등 아시나요? 이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사실은 신호에 대한 디자인과 체계도 서독의 신호등으로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후에 동독의 이 신호등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마쿠스 헤카우젠이라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동독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스코트 같은 신호등이 없어지다니 이걸 구해야 된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요.
결국은 오히려 서독의 신호등으로 하지 말고 동독의 이 암펠만, 이 암펠이라는 게 신호고 매는 사람인데요. 이 신호등 아저씨 캐릭터로 신호등을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펠만 캐릭터는 통일 독일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베를린의 도시의 마스코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이런 조형물도 만들어지고 많은 기념품들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곳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온 건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름답지 않나요? 제 두 번째 간 거고요. 제가 가서 이번에 일행 멤버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은사님이랑 은사님 친구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랑 여행을 했는데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물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특히 저는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간판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 거리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 간판들이 너무 작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디자인계는 거물이시죠. 그 디자이너스 이영애 대표님이었는데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강 교수, 여기가 왜 이렇게 간판들이 작은지 알아? 네? 왜요? 물었죠. 이곳은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 그 돈 많이 내려면 크게 주면 돼. 와, 저 이렇게 머리 한 방 딱 맞은 기분 있죠.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거 행정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되고 이분들 좀 디자인도 좀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우리 거리에 있는 간판 좀 사진 좀 넣어라 그랬더니 이쁜 건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우리는 좀 더 세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좀 정비한 느낌인데, 물론 어떤 분은 뭐 이런 간판이 다이나믹하고 뭐 생동감에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에 대한 그 부분은 취향이 있긴 한데, 저는요 격이 좀 느껴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어떤 매장을 들어가도 어떤 매장에는요 철학이 느껴지고 좀 품격이 느껴지고 이런 매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시도 똑같다고 봅니다. 다 브랜드라는 개념에서 브랜드는 이미지고 그 이미지에는 어떤 격들이 느껴진다. 그거는 딱 데피니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부산시 이런 정책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여기 호벤잘브 그 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유럽을 제가 다니면 늘 단조로워요. 이 사람들은 칼라를 쓰고 싶지 않은 건가? 라는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보다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제가 알게 된 거는요,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에서 계신 분 알 것 같은데 건축 외관은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정신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모나코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암스테르담 그냥 지나가다가 지도를 찍은 거예요. 와, 지도의 그래픽 디자인이요, 이런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 같은데 딱 걸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글이 아닌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가방 훔쳐갈 수 있어, 백 차에 두지 마, 이런 메시지인데 비주얼로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좋은 물, 산소, 빛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오늘 국장님이 와서 아까 아주 구체적인 부산의 관광 정책과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저는 뭐 좀 더 원론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그러니까 좋은 도시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려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부산은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고 있어요.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요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파리의 에펠탑 무려 한 14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 정도 됐죠. 그 당시에 엄청난 큰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는요 정말 사원을 뭐라고 해야 되니까 꼭 따야 될 거라고 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리 원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얘기하셨는데 부산만에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요. 음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 관광, 문화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음식은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맛있어요. 문제는 음식 얘기는 뭐 길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상품화하기가 스시 같은 건 참 좋은데 이게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물 같은 거 만드는 프로세스가 너무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음식, 특히 궁중 음식, 야 지금 외국 사람들 아마 기절할 겁니다. 불고기 좋아하는데요. 그거 이렇게 막 우리 이거 비주얼도 좋잖아요. 궁중 음식이 이런 나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런 컨텐츠들이 또다시 스토리로 무장할 때 더 힘이 써지고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모든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반적인 얘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친절한 어떤 그런 매너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교통 접근성 좋아야 될 거고 아마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또 크게 한몫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제가 아까 나오시마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 우리 음식이 맛있으면 좀 친절하지 않아도 거기 식당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밑에 있는 기반보다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나오시마도 제가 가보니 너무 교통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50만 결국은 나오시마 섬 때문에요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도시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부산 얘기를 저는 지역적인 얘기지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림 접한 적 있나요? 우리나라 서양 화가 1세대 화가인 김종식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부산 분이시고요. 이분 날 인터뷰 이거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읽게 됐는데요. 기사를 요번에 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저도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종식 화백이 해방 이후에 굉장히 나름대로 서양 화가로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분이셨고요. 서울에 있는 많은 갤러리에서 서울에 오셔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김화백님이 그랬대요. 그분들한테 내 그림을 보고 싶으면 니들이 와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기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청탁을 받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이야기였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보다 먼저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현대로 다시 소환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모스 커피 아시나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시그니처 커피를 만들면서 이 그림을 패키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정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부산이 갖고 있는 컨텐츠. 김종식 화백님이 그린 귀한동포라는 그림은요. 저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부산은 해방 이후에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많은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환대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전을 겪으면서 6.25라는 커다란 전쟁을 겪으면서 또다시 많은 도시, 그 위쪽 사람들의 다 피난을 왔잖아요. 그분들을 또다시 따뜻하게 포용하고 환대했던 도시입니다. 부산은 포용과 환대의 도시입니다. 이런 정서, 이런 컨텐츠를 찾아서 발굴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게 모모스가 한 이 일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에 좋은 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요식업 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성공해 가면서 전주현이라는 직원을 세계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 대회에 계속 출전을 시키고 7.8기 끝에 챔피언을 만들어내고 부산에서 세계 챔피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월드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쳐다봐야 될 곳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글로벌, 지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커피숍 지금 생긴 지 불과 10여 년뿐이 안 된 이런 커피숍에서도 월드 챔피언을 냈잖아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쑥스럽지만 제가 만든 책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제법 많은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사실 동경에서도 좀 살아봤고 런던에서도 좀 살아봤고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여행을 해봤었는데요. 부산에 와보니 부산이 생각보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부산에 그냥 멋있는 곳 말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 다이나믹한 모습, 그리고 정적인 모습, 뭐 서정적인 모습, 그리고 자갈치 아줌마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이 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기록이나 뭐 역사 얘기, 사실은요 사람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뭐 우리가 결국 뭐 3대2로 스페인을 이겼다 뭐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사보다는요 결정적으로 손흥민 슈팅, 뭐 손흥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지도를 그리고 각 구마다 이런 지도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사진 동호회 작가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 연구실에 있는 우리 연구원 학생들도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사진은 좀 빠져 있습니다만 대충 뭐 이런 느낌의 아까 조금 전에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하나뿐이 없는 곳이죠, 유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흐뭇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천문화마을도 그렇고 제가 사는 이기대, 제가 산책하는 곳이 이기대 산책로 제가 자주 가는데요. 최근에 거기도 굉장히 1-2km 되는 곳에 저렇게 색칠을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무지개색으로 다 칠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나름대로 좀 독특하긴 해요. 하지만 페인트는요, 저게 10년이 갈까요? 저거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7년 후에 다시 페인트 칠 또 할까요? 7년마다 다시 칠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뭘 만들 때는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에서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만들 텐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요 만드는 것보다는 허물어서 하다못해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지금 생활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가전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요 없애주는 게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뭐 5년 동안 뭘 만들어 놓지 않아도 제가 이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5년 동안 닦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때로는 작게는 직접 괜찮은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가지 결론을 제가 담아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한마디 하고 끝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요. 도스토옙스키, 세계적인 문호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auty will save the world라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Beauty will save 부산, 아름다움이 부산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온리원 부산 컨텐츠, 그리고 아름답고 힘있는 컨텐츠를 발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을 활용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브랜드 부산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가운데로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물 한 모금 하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참 오시네요. 아름다움이 부산을 구할 것이다. 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저희가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리를 가운데로 좀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질의 있으시겠지만 저도 하나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산 아까 딱 나왔을 때 제가 좀 외치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생각보다 사실 많이 떠올랐거든요. 부산하면 뭐 광안대교도 있고 한데 야구가 진짜 좀 아쉬워요, 성적이.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걸 떠올릴 때 사실 그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야구 응원